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 보실 수법은 한 칸 걸침하고 붙이고 젖히고 위로 뻗는 수법입니다. 흙이 이제 한 칸 협공을 했을 때 백이 붙이고 젖히고 위로 뻗는 수법. 이 수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 이후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수법이고 지금 한 칸 걸침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법입니다. 이게 근데 생각보다 변화가 엄청 복잡해요. 뭐 미는 수, 있는 수, 삼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른 변화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오늘은 간략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간략하게 보시더라도 조금 복잡하실 거예요. 자, 우선 흙이 일단 치받았 이곳을 뻗었을 때 이곳을 치받고 뻗고 뚫어가고 이 진행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진행 때문에 프로들도 그간 이수를 두지 못했는데요. 백은 이렇게 나가서 나간다면 흙의 세력보다 백의 실리가 훨씬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흙 경우에 따라서 둘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되면 백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흙은 미는 수, 있는 수, 삼삼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삼삼 들어가는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간명하게 실리를 파내는 방법인데 흙은 이 수를 뒀을 때는 축이 좋아야 합니다. 무슨 축이냐면요. 자, 백은 이쪽으로 맞게 되고요. 치받고 맞게 됩니다. 여기서 백이 만약에 끊고 있고 잡는 축이 좋다면 흙으로 이 수는 두지 못합니다. 백이 좀 두터운 결과가 돼요. 흙이 물론 이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젖히면 넘어갈 수는 있지만 백이 때려낸다면 좌변은 이제 넘어는 가 있는데요. 백이 젖히고 끊을 때 밑으로 빠지면 잡더라도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서 물론 백이 곤란하겠죠. 하지만 이게 이제 맛이 상당히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흙집보다는 백의 세력이 조금 더, 백의 빵따님이 조금 더 돋보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이 안 될 때 이제 흙이 두는 거고요. 백은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방법은 젖히고 막을 때 호구를 치는 방법입니다. 약간 독특한 수법인데 일단 아까 보셨던 넘어가는 수도 보강을 하고 그리고 백의 형태가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지금 급소도 남아있기 때문에 백을 약간 보강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흙이 이렇게 이어가는 것은 백이 젖히는 것이 이 뻗는 것을 약간 보강하면서 백의 형태에 탄력을 불어넣는 좋은 자리가 돼서 흙이 약간 불만입니다. 그래서 흙은 단수를 치게 되고요. 여기서 백은 패로 받고 딸 때 절대 팩감이 이 자리를 끊어갑니다. 자, 흙이 따고 하는 것은 흙보다는 백이 훨씬 시원하죠. 흙은 따더라도 제대로 연결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흙은 이어야겠고 땁니다. 여기서 만약에 일선을 이어가는 것은 이 패교환이 흙이 엄청나게 당한 모양이 되기 때문에 백이 뭐 뻗어가더라도 흙이 좋지 못한 모양이 되겠고요. 흙은 밀어갑니다. 그럼 백은 따고 흙은 잡고 넣는 형태까지가 요즘 많이 두어지는 정석입니다. 흙은 일단 이곳에 끊는 악수를 유도를 해서 하변에 일단 모양을 다진 형태가 되겠고요. 백도 빵 따는 형태가 굉장히 시원하고 좌변 모양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배석에 따라 누가 좋고 나쁘고가 결정이 되겠죠. 자, 삼삼을 팔 때 만약에 이쪽으로 막아가는 것은 흙이 넘었을 때 백이 이제 뻗고 이렇게 끊어가겠다는 뜻인데요. 백이 지금 뭐 물론 아주 나쁜 형태는 아닙니다. 아주 나쁜 형태는 아닌데 흙의 실리가 약간 더 돋보이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제 뻗는 걸로 그냥 끊어갈 수도 있지만 이건 이제 대동소이합니다. 아까랑 대동소이하고 백으로 이 하변을 차지하고 싶을 때 가끔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끔 쓰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수는 이곳을 끊어가는 수입니다. 이때 이제 변화가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흙이 뻗어가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백은 여기서 막아간다면 자, 이제는 끊는 교환을 미리 해버렸기 때문에 흙이 넘고 막 이렇게 받다가는 하변이 너무 큽니다. 그쵸? 그렇다고 흙이 이렇게 뻗는 것도 백이 뻗었을 때 이렇게 이선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좋지가 않아서 백이 약간 두텁다고 봅니다. 그래서 흙은
기세로 이곳을 잡아버립니다. 자, 그럼 백은 맞고요. 얼핏 봐서는 귀가 잡혀서 큰 것 같지만 이 꾸자로 살려두는 수가 있습니다. 살려가는 수가 있어서 백도 좌변을 차단하고 넘을 때 단수 하나 쳐두고 이곳을 쳐둔 다음 뭐 적당히 벌려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흑의 하변 자세가 좋아서 백이 자주 사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백도 상황에 따라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3-3 들어가는 형태고요. 흑이 이번엔 이어가는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을 때는 이제 딱히 이제 뭐 완벽하게 이 형태가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는 형태가 없는데요. 이 있는 수는 특징이 일단 뭔가 결정을 안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백을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로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고, 물론 흑도 약간 불안정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주변이 두터울 때는 이 있는 수가 상당히 유력해요. 자, 백은 치받는 것과 붙이는 것 둘 다 있습니다. 치받아가게 된다면 흑은 손을 빼고 좌변을 벌려가는 정도가 되겠고요. 뭔가 이제 어수선하죠. 쌍방 둘만 합니다. 이 협공이 강력하다면 흑이 엉망이 되겠고, 이 협공을 할 수 없는 배석이라면 흑이 상당히 발이 빠른 형태가 되겠죠. 붙여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럼 흑은 뻗고 이을 때 한 칸 정도 띄고 막아가는 형태가 되는데요. 얼핏 봐서는 이제 백이 약간 뭉쳐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흑이 지금 양쪽에 협공당하는 게 맞복이죠. 역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흑이 주변이 얇은 상황이라면 무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점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이런 정석을 써버린다. 그럼 이 협공이 너무 세서 너무 아파서 흑이 별로가 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선악이 분명하게 갈리는 정석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실 수는 밀어가는 수입니다. 밀어갔을 때 백의 응수는 뻗는 수와 붙이는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뻗어가게 된다면 흑이 3-3을 팠을 때 이 미는 교환이 약간 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는 교환이 약간 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축이 될 때는 못 쓴다고 했는데 지금은 축하고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축이 나쁠 때 역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은 아까 보셨던 뭐 이 정석 그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보셨던 그 정석으로 환원이 되는 거고요. 수수는 좀 다르지만 백은 붙여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는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밀어갔기 때문에 지금 끊는 거를 흑이 노림을 받고 있잖아요. 이때 뻗고 있고 뛰어가는 것은 백이 끊는 것이 약간 통렬해서 흑으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흑이 이제 살릴 수는 없으니까 막 치고 막아서 죽여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백이 좀 느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 점을 잡은 게 두텁고 흑이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는 젖혀가는 수입니다. 백의 이 쌍립이 오기 전에 최대한 백의 약점을 추궁을 하겠다는 거예요. 백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젖혀가는 것은 흑이 끊었을 때 이 단수가 맛보기가 됩니다. 이것도 둘 수 있는데 일단 뭐 요거는 좀 이따가 변화를 보여드리고요. 제가 보여드리려는 정석과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물론 이어가는 것은 백이 당한 형태죠. 흑이 가만히 뛰어가더라도 이곳에 꼬부려져 있는 것보다는 머리를 두드려져 있는 자세가 낫습니다. 그래서 백은 다른 수는 없고 이제 막거나 호구를 치거나 하는 정도인데요. 그때 흑은 계속해서 막아갑니다. 두 점을 잡겠다는 거고요. 백도 여기서 뭔가 끼워 있거나 해서 살리는 거는 돌이 너무 뭉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백은 끊어서 두 점을 죽이는 바꿔치기가 됩니다. 이게 이제 바둑TV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거고요. 쌍방 호각입니다. 배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거북등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선악이 분명하게 갈리는 정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정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축이 되면 C, 축이 안 되면 A. B는 좀 복잡하니까 축의 여부에 따라서 A하고 C 중에 골라서 쓰시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